그분이 이제 저한테 정수기를 물어볼 때 뭐라고 하셨냐면 미네랄이 들어있다며요? 맞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렇게 미네랄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 그럼 다른 데는 미네랄이 없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물에 미네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 미네랄을 우리가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쪽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설명을 했거든. 근데 이게 정수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 정수기를 쓰는 이유가 뭐죠? 좋은 물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데 그럼 좋은 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수돗물은 좋은 물이 아니냐죠. 아리수는 좋은 물이지. 우리 일반 수돗물이요? 네. 수돗물도 미네랄은 있는데 염소 때문에 우리가 정수기 쓰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그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셨냐면 수돗물 같은 데는 미네랄이 없고 우리 정수기를 써야만 미네랄이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수기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단 말이야. 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뭐 때문에 오는 거냐면 수도관.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염물질이 같이 온다. 그리고 또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뭐 수돗에서 뭐 나왔다. 정수에서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리고 정수에서 못 거르는 것도 있어요.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것도 뉴스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 이게 수돗물이 참 어렵네. 그리고 이제 수돗물을 먹어보면 염소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되게 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거 못 먹겠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또 TV에서 계속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기를 써야 되나 보다. 이 보편성의 법칙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너도 쓰고 걔도 쓰고 쟤도 쓰는 너는 왜 안 쓰니?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 광고가 그걸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수기에서 이야기하는 정수기 선정에서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편리하다, 두 번째 이쁘다. 계속 얘기해요. 그거를 편리해요, 이뻐요, 뭐 커웨이 하잖아. 우리 집은 그런데 얼음도 나온다? 그런데 정수기에서 편리하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차갑다, 뜨겁다, 이쁘다는 거는요. 디자인 얘기하는 거야. 물론 디자인 중요하긴 해요. 근데 디자인이 다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일단 차치를 해야 돼. 차치를 해야 되고 차갑다, 뜨겁다라는 얘기를 짚고 넘어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차갑다, 뜨겁다라고 하면 그거를 데피거나 차갑게 만드는 저수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 저수조가 문제된다고 하도 알려지니까 저수조를 안 넣어. 그럼 안 넣으면 어떻게 차가워지고 뜨거워질까요? 뜨거워지는 거. 자, 차가워지고 뜨거워지려면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머무는 시간. 저수조를 안 만들고 어떻게 코일로 해요? 코일로. 네, 보일러 다 코일이에요. 밑에서 불 떼고 코일에 물이 지나가서 나오면서 그 코일에 있는 동안 데펴지는 거예요. 네, 코일이에요. 코일로 돌면 지나가요. 통이 없는 건가 그러면? 통이 있겠지. 통이 없이는 차갑고 뜨겁게 안 돼. 자, 통이 있다는 얘기는요. 그 안에서 머문다. 그러면 자, 머물기 전에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염소 거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염소 거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오염물질이 중금속이나 이런 거 걸러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거는 정수기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 상태에서 미네랄이 있으면 더 좋죠. 근데 미네랄이 없는 역삼투압 방식은 건강에 안 좋다, 산성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 자, 미네랄이 없는 게 문제야. 그리고 바이러스는 걸러진다, 못 걸러진다? 못 걸러진다. 그 다음에 항생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항생제라든가 녹조 못 걸러요. 그 걸을 수 있는 정수기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단 말이야. 우리나라 정수기에는 없다라고. 자, 근데 걔들이 문제인 거잖아, 실제로는. 그리고 여름에 생수병을 가지고 한 번 먹은 거 가지고 다시 두면 거기에 2시간 내에 몇 배가 증가한대, 세균이? 한 마리가 수만 마리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뭉쳐놓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수기는 실제로 그냥 수돗물에 남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걸러져야 되고, 오염물질 걸러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야. 쓰기 직전에 염소 걸러내고 중금속 걸러내가 당연한 거고, 거기에 추가로 세균이라든가 라돈이라든가 녹조라든가 항생제 걸러주면 좋은데 이쪽 걸러줄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제품은 없다. 이거는 뭐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란 말이야. 정수기를 사는 요인이 뭐냐고요? 싸서? 아니지. 편리해서? 이뻐서? BTS가 쓴다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수기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되는데, 정수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좋은 물의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수기 쓰는 목적이 좋은 물을 먹겠다는 거니까. 그럼 좋은 물을 개념을 잡아서 수돗물을 못 믿는다, 우리 집에 오는 관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돼서 못 믿는다 라고 해서 생수를 먹는다 그러면 자, 생수에 대한 장점은 있어요. 뭔 장점이 편리하다. 있죠?
여행 가고 말 때 편리할 수 있어요. 단점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수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무지하게 많은 거고 또 환경 호르몬이 비스페놀 A라고 그래서 무지 많아요. 다 일회용기야. 한번 찌그러뜨리면은요 끝나요. 근데 그걸 또 재활용한다고? 그건 나쁜 생각이고.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더 시켜요. 플라스틱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내가 먹는 것도 있지만 더 시켜요. 그 다음에 수질 문제는요. 수질 문제 믿을 수 있냐고요. 수질한 게 무슨 말이야? 수질, 물의 질. 아, 물의 질. 예, 물의 질 믿을 수 있냐고요. 못 믿지? 예, 왜 못 믿죠? 뭐 배수관 때문에도 못 믿을 수도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나와서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산골에서 뽑아와도요, 어차피 지에서 다 연결돼 있고요. 저희 동네도 약 생수회사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면 거기서 5군데에서 나가요. 근데 그 회사 브랜드를 보면은요, 우리 동네 이름 써 있는 것도 있고, 딴 데 막 섞여 있어요. 어차피 한 회사야, 다. 수질 검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 먹는 물의 적합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통과하면 돼요. 그게 강하지는 않아. 그게 만약에 강했다 그러면은요, 생수 판매원에서 하나도 못 팔아요. 그래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이 있다더라고요. 네, 있어요 진짜? 네 있어요. 비싸요. 비싼 물을 먹고 있다고 자, 피드백이 비싼데 나는데. 이제 그 비싼 거가 미네랄이 높다. 라고 하고 또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그 미네랄이 높은 것도 있지만 물값은 싸단 말이에요. 유통비용은 거기까지 와야 될 거 아니야. 물류비, 유통비용. 네, 그러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음, 그럼 그 물이 어느 병으로 와요? 하고 물어봤어요. 음, 피트병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피트병이가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사모님 아세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댐비드시 하시면 문제가 있고, 아 그런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회용 물병이라기보다는 좀 더 단단한 다회용 물병 이쪽에 맞아, 들어가서 맞아, 와요. 맞아. 그러니까 물병 값도 비싸죠. 병값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섭취하는 이유가 그것도 그래요. 수돗물을 못 믿는다예요. 제 친지분이 정수기를 못 믿어요. 왜냐면 제조업 관련돼서 있어. 정수기가 얼마나 더럽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그리고 원가도 대충 알아. 그러니 그걸 먹겠냐고. 그거 써봐야 소용없는 걸 왜 먹냐라고 그래요. 왜 쓰냐. 그 집에 그래서 내가 정수기 얘기를 해도 딱 막아요. 우리 거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기가 싫으신 거야. 너무 정수기를 많이 알아서 인정하기 싫어요. 우리나라 정수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집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그래 먹어? 생수 사다 그냥 드세요. 사다 먹어. 예. 근데 본인 나름대로 정수기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어. 수돗물 그냥 먹으면 안 된다. 정수기 불신 갖고 있어. 그걸 선택을 한 거야. 본인 나름대로는 정말 잘 선택한 거란 말이야. 거기서 정면으로 대고 생수 안 좋아요. 라고 말하면 안 돼. 시간이 필요해. 찬찬히 시간이 필요해요. 점적천석이라고 했단 말이야. 물방울을 떨어뜨려야지 바위가 깨지지. 언젠가 깨져요. 그걸 깨겠다고 가가지고 오한마 들고 가면은요 도망갈걸. 시끄럽기만 하고 조용히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선택은 일단 인정은 해야 돼. 그 자리에서. 하지만 강의할 때는 인정 못 하죠. 사실을 살대로 다 얘기해줘야지. 선택은 본인이 들을 준비가 됐을 때는요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요. 근데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사실대로 말하면은요 뭐가 되죠? 비수가 다 꽂아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안 해야 돼. 근데 생수를 선택을 하건 정수기를 선택을 하건 끓여 먹건 간에 전부 다 이유가 뭐냐는 거지. 좋은 물을 먹다. 네, 좋은 물이 필요해서예요. 끓여 먹는 거 요즘에 이제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별로 없지만 야수터 가서 떠오는 거 그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세균 덩어리라고. 그 통도 문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기는 그게 건강에 그래서 약수터 떠오시는 분들에게도 뭐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 삼아서 가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로 계속 음용하시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얘기를 해요. 그거 하나씩 찍고 시작하면은요 골치 아프니까. 내가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돋보기로 보여줄게 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정도까지 들어가려면은요 나랑 신뢰관계가 완벽히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먹는 물에 돋보기를 담그지.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안 간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좋은 물을 먹겠다고 정수기를 고른다, 생수를 먹는다, 끓여 먹는다, 약수를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야. 좋은 물을 먹겠다. 그럼 좋은 물의 기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좋은 물 기준. 좋은 물의 기준. 좋은 물은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좋은 물이 아니에요. 음. 음용수를 부적합해요. 음.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좋은 물이 일단 아니라고. 음. 상온의 물이어야 돼. 여름 상온은 좀 더 높죠. 겨울 상온은 조금 더 낮겠죠. 옛날에 우물에서 물을 뜨면 여름에 시원했어요. 겨울에는요 따뜻했어요. 왜? 외부 온도보다는 여름에 시원했고 물 속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겨울에 외부 온도보다는 따뜻했어요. 그래서 여름에 먹으면 시원하고 겨울에 먹으면 먹을만 했던 거야. 그게 상온이라는 거거든요. 상온. 12도에서 16도 그 사이. 그 상온. 그 밑에 내려가면 음용수를 부적합해요, 실제로. 이가 시리도록 몇 차갑게 먹냐고요. 자, 그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중금속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오염물질들, 중금속 못 걸러내면 정수기 아니죠. 그렇죠. 염소 못 걸러내면 정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추가로 해서 세균이라든가 항생제라든가 뭐 신종 오염물질들 녹조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걸러내주면 훨씬 더 좋은 정수기겠죠. 그거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물 안에 용존산소라고 있어요. 용존산소? 예, 용존산소. 물 안에도 산소가 있어요. 우리가 호흡으로만 산소를 먹는 게 아니야. 그 용존산소가 있으면 더 좋아요. 자, 그리고 미네랄과 용존산소가 제대로 있을 때 물이 약알칼리를 띄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를 먹는다 그러면 끓여 먹잖아. 자, 끓일 때 어떻게 끓여야 되는지 알아요? 차를 끓일 때? 원래는 제대로 차 맛을 느끼려면 물을 바글바글 끓여 식혀요? 아니면 그냥 올려서 따뜻해지면 그걸 써요? 바글바글 끓여서 식힌 것 같아. 안 돼요. 그러면 차 맛이 바뀌어요. 다도할 때 봐봐요. 물을 따뜻하게만 데펴요. 끓이면 기포가 올라오기 직전에 꺼버리거든요. 끓이면 산소가 다 날아가서 맛이 바뀌어요. 그리고 애들 분유 먹일 때 몇 도에 맞춰요? 모르겠어요. 50도면 뜨거워서 안 돼. 45도요? 40에서 45도 사이 정도에 맞추잖아요. 그냥 만졌을 때 이거 따뜻하다 그 정도에. 엄마 체온은 실제로 37도야. 근데 40도까지 올라오는 거는요 식잖아요. 그러니까 40도 정도에 맞춘단 말이야. 40도, 43도 그 사이 정도에 맞춰. 그런데 엄마들이 또 어떻게 하죠? 물을 끓여 식히잖아요. 자, 산소 다 날아가는 거 알죠? 그리고 끓이면 미네랄이 변성이 와. 그래서 산성화가 돼요. 산소 없이 산성화가 돼. 산성화된 물에 분유를 타요. 애가 좋겠다. 배탈 나지. 근데 물을 알아야지 그 짓을 안 해요. 물은 데펴서 끄는 거예요. 그냥 데피면 끄는 거예요. 바글바글 끓이는 게 아니라. 라면 끓여 먹을 거면 바글바글 끓여야지. 근데 그렇게 차 종류라든가 분유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끓이면 안 돼.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바글바글 끓인단 말이야. 근데 바글바글 끓이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옛날에 그냥 먹을 때 끓여 먹어야 됐었어요. 소독 안 하고. 세균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근데 세균을 죽이려면 얼마나 끓여야 되죠? 20분. 오래 끓여야 돼요. 잠깐 끓여 될 일이 아니야. 오래 끓여야 돼. 여름에 왜 꼭 보리차를 먹었게요? 겨울에는 그냥 먹었는데. 배탈 날까 네, 배탈 날까봐 그런 거야. 그래요? 네. 끓여야 되는데 끓이면은 물이 맛이 변해. 먹으면 걸려야만 산성이라서 그거를 해결하려고요. 보리. 그 태워져 있는 보리차를 넣은 게 보리가 탄소잖아요. 탄소 태워 있잖아. 그러면 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탄소라서. 그래서 그걸 넣는 거야. 근데 그것도 미련받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원래 끓여서 넣는 거야. 그리고 빼야 돼. 진하게 우린다고 하시고요. 넣어서 끓여요. 안 빼. 그러면은요 탄소가 다시 뱉어. 중금속도 뱉고. 까꿀하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가면은요. 베이스가 딱 있으면 그럼 좋은 물에 계속 나온다니까. 그리고 미네랄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수돗물에 미네랄이 있어. 당연히 시야에 미네랄이 있어. 그 미네랄에 따라서 물 맛이 계속 바뀌어요. 천안 물맛이 다르고 인천 물맛이 다르고 강동구 물맛이 다 달라요. 그럼 물에 있는 미네랄의 농도야. 구성이 달라. 그러면 그 미네랄이 구성이 다를지언정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은 그대로 내가 섭취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산소와 함께. 그러니까 미네랄은 그대로 있는 상태의
물이 좋은 물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네랄이 있어야 된다. 세균이라든가 다른 오염물질, 중금속 이런 거 없어야 된다. 산소 있어야 된다. 상온이 물이어야 된다. 가장 기본이 이거야. 이걸 벗어나면 좋은 물이 아닌 거예요. 그럼 다시 차갑게 나온다, 뜨겁게 나온다. 좋은 물 아니네. 일단 벗어났네. 역삼투압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RO 방식인지 뭔지 그 필터 다 뜯어가지고 분해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쵸? 일단 차가운 물 나온다? 뜨거운 물 나온다? 아니네. 여기 딱 걸려버리는데 바로. 그리고 물이라는 게 딱 먹는 것만 먹냐고요. 과일에서도 못 먹을 수 있지. 밥에도 물이야. 국에도 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음용에 필요한 거, 음용수뿐이 아니라 조리에 필요한 건 전부 다 이 조건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특별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중금속이라든가 오염물질들이에요. 끓였을 때 산소 날아가잖아. 오염물질들이라고. 이게 다 제거돼 있어야 돼요. 염소는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쁘다고 해서 컵으로 받아 먹는 거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한 달에 만약에 렌탈비 3만 원을 낸다고 가정하자고요. 집에서 2명이 먹어. 2명이 컵으로 받아 먹어. 하루에 몇 컵 먹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만약에 8시간만 근무를 한다 시작하자고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합치고 한 10시간 없어. 그리고 8시간은 자잖아. 그럼 남은 시간은 몇 시간이야? 6시간. 맞죠? 6시간 동안 씻고 뭐하고 할 거 많아. 물 먹은 시간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지. 네, 그럼 몇 컵 먹겠냐고. 2컵 정도? 네, 한 달에 만약에 3만 원 렌탈비라 그러면 2컵씩 먹는다 가정하다가 둘이서 4컵이잖아요. 한 컵이 얼마야 그거? 컵 하나에 250원. 그런데 전기료는요. 차갑게 뜨겁게 만들려면 전기료 얼마 들어가죠? 정수기 플러그 뽑아보면 알아요. 한 달에 2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결론은 한 달에 5만 원대가 들어가는 거라. 5만 원대. 그러면 250원이 아니네. 거의 500원이네. 한 잔에 물 한 잔에. 비싸네. 네, 엄청 비싸요. 우리 거 한 달 전기료가 400원대예요. 670원 나온다고 하는데 나올 수가 없어. 하루에 한 시간 써야 되니까. 그것도 조리수, 음용수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그거 갖고 설거지까지만 안 하면은요 1년 끄떡없단 말이야. 저희 엄마 동치미가 다 단 거예요. 물론 나도 거의 저물로 거의 쓰는데. 네, 그런데 필터가 그렇게 빨리 달더냐고요. 하루에 20리터 정도를 써야 돼. 평균. 어느 날 쓰겠지. 대부분 못 쓴다고요. 20리터면 엄청난 거거든요. 하루 평균 20리터. 그 정도를 써야지 어떻게 좀 1년 안에 제대로 쓰고서는. 그러니까 1년 안에 불이 들어왔다. 만약에 11개월 이렇게 불이 들어왔다. 정말 잘 쓴 거예요. 1년 다 채우고 들어왔다. 다 못 쓴 거야 그거. 그 정도로 가성비가 좋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정수기 저물을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정답이에요? 그냥 미지근한 물을 먹으라고 하는 거는 자 미지근한 상태보다 상온인 상태잖아요. 나오는 게 상온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나는 지금 자꾸 자 미지근한 러시아 물을 파트너들이 먹으라고 오면 하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다르게 한국 사람들은 오면 뭐 차 줄까요, 뭐 줄까요, 뭐 주스 줄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러시아 파트너들은 뭘 얘기하잖아요. 물 주세요 그래요. 왜 그래? 그냥 물. 냉장고 쳐다도 안 봐요. 그냥 물. 대부분 다 그래요. 가장 좋은 물이에요. 그 상태가. 물론 겨울에는 이게 수도관으로 오고 외부가 추우니까 조금 더 차갑겠지. 여름에는 외부가 뜨거우니까 조금 미지근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름에 차가운 걸 먹어보고요. 미지근한 걸 먹어봐봐요. 어떤 게 목이 더 안 타나. 차가운 건 흡수 안 돼요. 맞아. 미지근한 거 먹어야 목이 안 타요. 근데 당장 덥잖아. 그래 맞아. 그냥 당장 더우니까 시원한 거 먹으면은 시원해질 것 같아. 아니요. 더 더워. 먹은 다음에 더 더워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온인 상태라는 게 계절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상온인 상태로 그냥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물의 정의를 잡으면 정수기를 가지고 우리 정수기가 뭐
그 만병통치해서 말할 필요도 없어. 음.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을 안 한 정수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알카리화 시키는 정수기, 전기물 시켜서 알카리화 시키는 게 있어요. 알칼리수. 네,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해요. 수소환할 수 있어요. 네,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해요. 문제 많아요. 우리 친구가 그거 놨잖아요. 네,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해요. 정수기 우리 것만 가지고도 만병통치약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미네랄 그래 살려보내고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거 싹 다 걸르잖아. 이것만 가지고 영양소 하나하나 풀어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된다 그러면요. 만병통치약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아요? 하지. 근데 그런 짓을 해가지고 속여서 뭘 할 건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근데 알카리 환원수기는요. 자, 우리 몸은 알카리예요. 안에는 밖에는 약산성이야. 왜 약산성이야? 보호하려고. 보호하려고. 위산은요. 강산이어야 돼요. 왜? 세균을 없애야 되고요. 음식물을 분해해야 돼. 강산이어야 돼. 근데 위에서 강산이 있어야 되는데 오래도록 음식이 머무른다. 소화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요. 위산 때문에 벽이 긁혀요. 위쪽으로 긁혀요. 아프지. 네, 그리고 약을 먹으면 그 약도 산성이기 때문에 아프지. 그때 알카리를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아파. 편해. 불 꺼진 것 같아. 되게 편해. 그래서 그걸로 막 이거 먹었더니 내가 속이 맨날 아프는데 안 아파 이래요. 맞아. 제가 제 고객분한테 그래서 경고했어요. 3년 내에 문제 생기세요 그랬어요. 드시면 문제 생겼어요. 오히려 더 망가지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우리 걸로. 저 3년 동안 전 속이 안 탔을까요? 그렇지. 아니 너 정수기 우리 거 안 샀는데 고소하다. 나 3년만 기다리면 너 속 다 망가질 거야. 그랬을 것 같냐고. 그건 제가 나쁜 놈이죠. 그냥 정보만 줘요. 정보를 안 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딴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 중간중간 얘기만 해줘요. 어떤 물이 좋은 물인지. 그분이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제가 한 말을 떠올리고 삼촌 말이 맞네. 그러네. 라고 하고 다시 오는 거야. 내가 스폰서님이 그 보낸 그거 있잖아요. 정수기 그거. 네. 그분한테 내가 보내준다 하는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안 보내지죠. 거기에 타사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그냥 보내게 돼. 그렇죠. 어쩌지 내가 보내려고 했다. 그거를 그냥 보내줘봐야 그 내용이 워낙 길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볼 것 같으세요? 안 보지. 안 보세요. 사장님은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 거고 그 사람들은 안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사장님이 받아들여셔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서 그 사람에 맞는 눈높이만큼만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물어봤거든요. 우리 스폰서님이 그 정수기에 대해서 통화를 했어요. 했대. 그래서 그럼 생각이 어떠실까나? 정수기 거기서 거기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더 할 저랑 이야기할 때 뭐래? 저랑 이야기할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알겠다. 좋은 거 알겠다. 사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더 이상 터치를 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 설명한 거고 제가 그 설명하는 과정을 그 긴 시간도 아니었지만 설명하는 과정을 녹음을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를 했던 거야. 그분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런 거를 녹음을 못 해드린 거를 제가 후회한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는 게 그 꼬치꼬치 물어보는 그 이유는 또 그러더라고. 그래 뭐 우리 정수기물은 뜨거운 물은 안 나온다. 직수물이라.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그럼 찬물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찬물을 먹고 싶으면 물병에다가 물을 받아서 냉장고에다 넣고 먹어야 된다. 그리고 뜨거운 물 먹고 싶으면 뜨거운 물을 사장님은 하루에 얼마나 마셔요? 뜨거운 물은 포트에다가 대표해서 뭐 그냥 저한테 미네랄 부분만 포인트로 잡아서 얘기를 했고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이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를 원하는지를 정확히 다 주는 게 그래서 또 중요한 거예요. 미네랄만 포인트를 잡고 얘기를 했어요. 전화상으로 길게 늘어지면 좋지 않아서. 제가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네, 그분이 그러니까 미네랄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은 다른 데는 미네랄이 없고 수돗물도 없고 이걸 먹으면 미네랄이 들어가는 걸로 알아들으셨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랑 상대방이 듣는 거랑 다른 경우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말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아는 거 자기 아니야. 듣고 싶은 얘기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열어줘야 돼요. 다 똑똑한 거 아니야. 똑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겠죠. 다 현명한 거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똑똑한 분야가 있고 자기 현명한 분야가 있어요.
그분도 그 연배가 됐다는 얘기는 그 연배 동안 다른 분야에서 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르는 갖고 있는 고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거를 깨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주면서 이런 다른 분야가 있다, 다른 얘기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알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병원에 퇴원을 하게 되면 집에 가게 되면 뭐 며칠 이게 한 달 넘게 병원에 있었대요. 그래갖고서 집에 가서 또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뭐 마음이 여유라도 생각해야 무슨 또 생각이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퇴원한 지 며칠 안 됐고 하니까 내가 나중에 어제